원장님, 같은 부정교합인데 A치과는 350만원, B치과는 580만원, C치과는 420만원.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혹시 비싼 게 더 잘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싼 데는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 질문 진짜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요. 왜 교정 비용이 치과마다 다른 걸까요? 이건 제가 생각해보면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촬영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교정 비용의 비밀에 대해서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 상담 받으러 가면 누구나 이런 경험 하시죠. 근데 이거는 교정 상담뿐만 아니라 다른 시술에 대해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교정 비용이 이벤트가로 299만 원입니다 해서 갔는데 막상 자세히 들어보니까 월치료비 별도, 유지장치비 별도, 또 별도 이렇게 해서 계산해보니까 결국 500만 원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올인원 480만 원이라고 해서 좀 비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이제 월비용이나 유지장치도 다 포함된 가격인 경우도 있고요. 오늘 이 영상 보시면은 견적서 받았을 때 여러 가지를 정확하게 비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먼저 이 교정치료 비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되게 다양하게 이 교정치료 비용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 상담비, 첫 번째 가서 나오는 상담비죠. 두 번째 진단비, 사진 촬영, 엑스레이 촬영해서 정밀하게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치비, 처음에 크게 내는 목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월치료비, 이거는 매달 내원해서 내는 돈인데 이거는 이제 요즘에는 좀 없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유지장치비, 이거는 교정이 끝난 후에 유지장치를 부착을 할 때 이렇게 할 때 이제 내는 돈인데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스크류 비용, 발치 비용, 구개 확장 장치 비용, 이런 추가 장치 비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6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A치과는 이벤트가 299만 원에 월 비용이 5만 원, 유지장치 비용이 50만 원이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근데 월 비용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교정 치료 비용을 2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5만 원씩 24개월이 나오면은 이 월 비용만 해도 12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장치비, 월비, 유지장치비 이렇게 하면은 총액이 거의 46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치과의 같은 경우에는 올인원 45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월 비용이랑 유지장치 비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올인원 45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A치과는 처음에 봤을 때 299만 원이라고 해서 더 저렴하게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다 따져서 합쳐봤을 때는 첫 번째 치과보다는 두 번째 치과가 더 저렴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환자분들이 많이 경험하는 마케팅의 함정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바를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교정치료비용의 월비나 유지장치비를 별도로 받는 거는 좀 합리적이지 않지 않나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이유는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월비용 같은 경우에는 치료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졌을 때 환자분께서 계속해서 추가 부담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비용은 별도로 없이 포함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유지장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교정이 끝나면 유지장치는 무조건 해야 되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정 끝나고 유지장치를 안 하는 경우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지장치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필수로 해야 되는 항목에 대해서 별도로 유지장치 별도 비용이 또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저는 진짜 이제 마케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치과 같은 경우에는 총 비용으로 안내를 해드려요. 기본적으로 그 총 비용 안에는 월비랑 유지장치는 별도로 나오진 않고 다 포함이 돼서 총 비용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해서 딱 말씀드리면은 그 금액에 대해서 변동 없이 교정치료가 마무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월 비용과 유지장치 비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총 비용을 따지는 게 중요한데요. 이 총 비용에 대해서도 치과마다 좀 차이가 나는데요. 이거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교정은 비급여 진료라서 병원마다 가격을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어요. 교정뿐만 아니라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모두 다 그런데 이 교정에 대해서 재료비는 사실 다 비슷비슷합니다. 특정 장치, 클리피-C 같은 걸 쓴다고 하면은 그 장치 비용은 거의 치력 치과마다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결국 교정 치료 가격의 차이를 만드는 거는 인건비와 교정 치과의 브랜드 가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옷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은, 자, 옷에도 명품이 있고, 그 다음에 스파 브랜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신규 디자이너 브랜드가 있을 거예요. 오랜 역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교정치과 같은 경우에는 옷으로 비유했을 땐 저는 명품 브랜드, 오래된 역사를 가진 명품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환자분은 거기를 믿고 갈 수 있는 거죠. 그 명품을 살 때도 믿고 살 수 있는 것처럼 그 교정치과는 오래된 역사가 있고 오래된 인지도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브랜드 값이 있는 거죠. 그런 명품이라는 거는 실제 교정진료 품질도 물론 좋고 그런 브랜드의 프리미엄이 포함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스파 브랜드, 패스트 패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박리담의 형태의 치과일 텐데 페이닥터 분들이 여러 명 있으셔서 공장형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치과인데 한 사람당 진료 시간을 짧게 해서 회전율을 높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담당 의사가 페이닥터라서 좀 자주 바뀔 수가 있고 디테일한 케어가 좀 부족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세 번째는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디자이너 옷 같은 경우도 디자이너 분들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품질이 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교정치과 중에서도 그런 경우에는 실력은 확실한데 전문의 자격증도 보유하고 어느 정도 경험도 있으시고 하지만 개원한 지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그 지역 자체의 인지도는 조금 낮은 상태인 거죠. 솔직히 저희 같은 경우에 이 세 번째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조금은 이제 합리적인 비용으로 환자분들에게 좀 더 혜택을 주고 지금부터 실력을 좀 쌓아가고 어떤 치료 결과로서 증명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게 해서 명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저도 지금 개원한 지 얼마 안 돼서 잠실 라인드 치과라고 하면은 아직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교정 전문의 자격증도 있고 대학병원에서 임상 교수도 지냈었고 대형 치과에서 근무도 하면서 다양하게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에서 약간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가격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책정을 해서 환자분들에게 여기 괜찮네 라는 후기를 들으면서 차츰차츰 경험을 쌓아가며 제 인지도를 높이는 게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장치에 따라서도 가격이 다른데요. 장치가 크게 보면 전통적인 부착하는 장치, 고정성 장치가 있고 뺐다 꼈다 하는 가철성 형태의 투명 교정 장치가 있는데요. 투명 교정 중에서는 인비절라인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인비절라인은 미국 본사에서 제작해서 택배로 배송을 받는 장치인데요. 해외에서 오다 보니까 기공료 자체가 비쌉니다. 그래서 기본 기공료 자체가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가격도 다른 장치에 비해서는 150만 원, 100만 원 이 정도 더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부착형 장치도 메탈이냐 세라믹이냐 아니면 자가 결찰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장치 가격이 조금씩 다른데요. 하지만 장치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치료 결과는 달라지잖아요. 이 치료 결과는 의사의 손에서 나오거든요. 비싼 장치를 쓴다고 해서 교정이 더 잘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환자분들이 느끼는 어떤 부들부들함의 장치의 차이 이런 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교정의 결과는 똑같거든요. 장치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렴한 메탈 장치로도 완벽한 결과를 내는 숙련된 의사가 있고 비싼 장치를 써도 실력이 조금 떨어진다면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총 3가지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교정치과를 선택할 때 기억해야 되는 3가지를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순히 초기 비용만 보지 말고 총 진료비를 계산하세요. 월비, 유지장치비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 그래서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너무 싼 곳과 너무 비싼 곳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시면 어떨까 합니다. 가격 대비 퀄리티와 주치 책임 진료가 보장되는 곳을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집이나 직장과의 동선도 같이 고려는 해야 되겠죠. 세 번째, 교정은 2-3년짜리의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싸다고 해서 시작하면은 싼 게 비지떡이 될 수도 있어요. 10만 원, 20만 원 아끼려다가 나중에 재교정으로 300만 원을 더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정 상담 받으면서 어떤 견적서 받으셨나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